고양신문이 창간 34주년 특집호를 이번 주에 발행했습니다. 창간호 표지 모습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신문을 넘어 시민의 삶 곁으로 다가가겠다라는 다짐을 이렇게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네, 아래쪽에는 고양신문 창간 특집호를 한 줄 광고로 응원해주신 400여 명의 독자님들의 명단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지역신문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주신 모든 분들의 기대에 저희가 부응할 수 있도록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부지런히 취재하고 보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금주의 헤드라인 전해드립니다. 고양신문 창간 34주년 특집호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간단히 살펴보고요. 이어서 이슈로 두 가지 짚어드립니다. 자유로 지하화를 고양시가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수변도시 자체 개발 카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먹튀 논란 JMS 헬스장 임금 체불 문제 다뤘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고양시의회에서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행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나들이 정보입니다. 원마운트에 로봇 물고기가 출연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면 메인 기사가 지역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고양신문 유튜브 채널 고양신문 고양팟을 다뤘습니다. 조만간 구독자 1만 명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구독자님들의 뜨거운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는 자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고양신문 고양팟이 전국의 이 지역 신문들 중에서 모든 유튜브 채널 중에 콘텐츠당 평균 조회수가 가장 높은 채널이라고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떤 콘텐츠들이 호응이 높았고 또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다뤄봤습니다. 자, 일면 바로 옆에는 고양신문 이영하 대표가 독자들에게 띄우는 발행인의 편지가 실렸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는 이동환 고양시장의 행정을 조금은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이 시장이 자신의 생각이 마치 시민 전체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확증 편향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 칼럼을 읽어야 할 이동환 고양시장은 또 이번 주에도 스웨덴과 독일 여정을 잡고 해외 출장을 떠났네요. 좀 많은 고민을 담아서 쓰신 것 같은데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좀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간 기획기사 첫 번째는 고양신문과 고양포럼이 함께 개최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토론회 관련 내용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별도의 요약 영상으로도 올려드렸죠. 오우석 부지사가 이제 발표자로 나섰고 경기도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이 어떤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양시 지역 정치인분들과 경제인, 주민 대표분들이 각각 패널로 참여해서 고양신문들의 요구와 전략들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서 아무래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그동안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자세한 내용도 잘 모르실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간 특집 두 번째 기획기사는요, 10년 가까이 이어온 산왕산 골프장 증설 반대 시민운동 그 자취를 되돌아보는 그런 기사입니다. 사업 승인이 이제 임박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발자취를 한번 돌이켜보고 시민들의 간절한 외침이 좀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아니면 끝끝내 외면당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가 자유로 지하도로 건설을 본격 추진하겠다라고 선언한 기사인데요. 갔다 오셨죠, 자리에? 네. 20일에 킨텍스에서 고양시가 주최한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자유로 지하도로 건설은 이동환 그 시장의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 토론회가 이제 첫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자유로는 이게 1992년에 개통을 했는데 당시에는 고양 시민이 25만 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100만이 넘었고요. 자동차 증가 비율은 그보다 훨씬 많이 이렇게 증가를 해서 정말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이런 시민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일일 이용자 최대 도로 자유로 과연 지하화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고양시가 지금 시점에서 자유로 지하를 선언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양재 고양 지하도로 요게 지금 80% 이상 이렇게 진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강변북로 지하화를 선언했고, 따라서 고양시가 요거를 쭉 이어서 현천 IC부터 이산포 IC까지 13.9km에 대해서 이렇게 대심도 지하 터널을 뚫어서 양재 고양 지하 고속도로를 이산포까지 연장하겠다. 요 타이밍에 이렇게 선언한 거는 요거는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좀 돈일 것 같은데. 그렇죠. 공사 비용 지금 개발 추산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1조 3천억 원입니다. 네, 고양시 1년 총 예산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인데요. 당연히 드는 생각은 그럼 그 돈 어떻게 마련하지? 이 생각일 텐데, 국비를 받는 게 뭐 여러분 예상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하고 뭐 타당성 조사도 통과돼야 되고, 아무리 서둘러도 이게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 근데 고양시는 빨리 하겠다. 자체 예산으로 해보는 게 낫겠다. 고양시가 정한 방향이다라는 게 토론회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날 시에서 제시한 방법 3가지 정도 제가 빨리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1만 명 이상의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고 개발에 따른 광역 교통 개선, 교통 분담금 요거를 활용하자.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시장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집 짓는 거.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 10,000명의 택지 개발을 갑자기 해서 이거는 이제 어차피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기각. 자, 두 번째, 경제 자유구역. 요게 완성이 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 기업들에게 경자구역 분담금이라는 걸 걷는데요. 네. 근데 요게 규모가 꽤 크대요. 그래서 이걸 재원으로 자유로 지하도로를 건설하자. 근데 경자구역 이거 아직까지 신청서도 제출 안 된 상태잖아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이 정도 돈을 거둘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네. 자, 그래서 나온 게 3번째인데, 제1자유로와 제2자유로 사이의 빈 땅에 한강을 내려다보는 명품 수변도시를 자체 개발해서 그 이익금으로 지하도로를 만들자. 명품 수변도시 자체 개발하면 고양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금이 약 1조 5천억 원 정도 된다 라고 토론회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뭐 수변도시라는 얘기 자체 약간 금시초문인 것 같은데 이날 네. 처음 나온 것 같은데 뭐 시가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하겠다라는 건가요? 아직 정해진 건 전혀 없다. 여러 가지 가능성과 아이디어를 그냥 제시하는 것일 뿐이니까 너무 섣부른 예측하지 말아달라라고 경계를 했어요. 하지만 이날 토론회 PPT 자료를 보면 수변도시 개발, 지하도로 건설, 자족도시 완성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고, 이런 고양시의 미래라는 상상도를 곳곳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자, 시가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그림을 막 제시할까? 이런 합리적인 이제 궁금증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이 상상도에 그러면 표현된 이 위치가 어디냐? 바로 킨텍스 IC 부근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밑에 멱절마을도 보이고, 그래서 시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가 보다라고 저는 추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적으로 수변도시 개발한다는 게 가능한 자, 그 가능성 한번 짚어보면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직접 하는 방법이 있겠죠.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이런 어떤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느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자, 두 번째, 민간 개발업체를 끌어들이면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여차하면 특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대장동 사태가 가져온 파장을 보고 있듯이, 근데도 토론회 좌장이 자, 고양시가 땅을 분양하면 이익금 최대한 빨리 회수할 수 있고 확보된 돈으로 수변도시랑 자유로 지하차도 동시 추진도 가능하다, 뭐 이런 발언도 하더라고요. 개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특혜 시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떠나서, 자, 요 조감도에 나온 요 위치가 파루구 건너편 한강이 환경부가 지정한 습지보호구역이에요. 습지보호구역은 그 구간뿐이 아니라 그 배후구역까지 함께 보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김포대교부터 일산대교까지 펼쳐진 장항특지는 세계적인 람사르 사이트 등재구역이고요. 근데 이러한 여건을 완전히 무시하고 인구 증가, 그 다음에 도시 혼잡도를 유발하는 도시개발을 한강변에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자, 과연 이걸 근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느냐, 이런 물음이 네.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외에도 사실은 절차적 문제에 대한 것도 좀 많이 지적이 됐던 것 같은, 특히나 이제 토론의 날짜랑 주제 발표 형식에 대한 문제점들이 의회 패싱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자유로 지하화와 같은 이제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시의회랑은 아무런 상의를 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 그리고 날짜를 아예 행정감사 기간에 이렇게 토론의 날짜를 잡은 것도 이거 의도적인 의회 패싱 아니냐라는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여러 번 토론에 가봤는데
주제 발표자가 없는 토론회는 이번에 처음 봤어요. 아, 주제 발표자가 아예 자, 없었다고요? 무슨 얘기냐? 주제 발표를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어떤 음성을 입힌 PPT 영상으로 이렇게 대체를 했는데, 자, 이 PPT 영상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니, 시에서 주최한 토론회고 거기서 나온 PPT면 당연히 시에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놀랍게도 아닙니다. 시에서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주식회사 삼안 하이엔시 종합건설이라는 이런 민간 설계회사에서 만든 PPT 자료라고 합니다. 물론 고양시는 이 두 업체가 고양시로부터 고양시 주요 도로망 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주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회사라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 구상도 이렇게 발표하게 됐다, 별 문제 없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자, 고양시가 준 그 용역의 과업 속에 이 토론회 PPT 업무가 들어있을 리가 없잖아요. 여기에 예산을 따로 책정하지도 않았게. 고양시가 왜 자꾸 공무원 공조직이 아닌 이런 민간 업체를 시켜서 뭔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지, 왜 오해받을 만한 일을 자꾸 벌이는 건지, 네, 옆에서 보기에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한 마음을 감추기가 힘듭니다. 네, 이달 초에 부도가 난 기업형 휘트니스 브랜드 JMS 휘트니스가 문을 닫기 직전까지 회원을 모집하고 그리고 네. 직원들 임금도 체불한 사실이 이제 뒤늦게 알려져서 큰 파장이 일어났는데요. 네, 이거 전국적인 뉴스였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JMS 휘트니스가 한 30여 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무려 16개가 바로 우리 고양시에 있다고 합니다. 아, 고양시에만 16개가 예,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고양 시민의 피해가 가장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고양신문 인턴 기자가 JMS 휘트니스 주협점에서 일했던 그 어떤 분을 만나봤는데요. 그분을 비롯해서 근무자 9명이 4월부터 모두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개 지점당 1억 원, 고양시 16개 지점을 합치면 약 16억 원에 이르는 인건비가 미지급된 걸로 추정할 수 있다. 네, 직원들은 평소 임금체불뿐만이 아니라 보장되지 않은 어떤 휴게 시간, 그리고 계약 조건과 다른 근로 조건 등 여러 가지 부당하다고 느낀 게 많았지만, 혹시라도 불이익이 생길까봐 그동안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저희 고양신문 통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고양시 행정감사 시의원들이 부서별로 여러 가지 이제 감사를 펼쳤는데, 그 중에서 약간 좀 짚어볼 만한 것들만 저희가 좀 이렇게 기자들이 뽑았거든요. 자, 첫 번째 뽑은 이슈는요, 이동환 시장이 시청 이전 대상지로 발표한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과 관련해서 그동안 각종 문제들이 지적이 됐는데, 이번에는 전례 없는 수전 속결 등기 이전 절차를 통해서 요진 개발이 고양시에 내야 할 재산세 1억 5천만 원을 절감해줬다, 고양시가. 이제 이런 이야기네요. 이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소유권 이전 절차가 이 5월 31일 날 불과 하루 만에 소유권 보전, 소유권 증여,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쳐서 고양시로 넘어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 네. 다른 기부 체납 사례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이게 등기소에서 하루 만에 이렇게 이전 절차를 하는 케이스가 없다고 해요. 예, 이게 시에서도 사실은 서류 보고 검토하고 이럴 기간이 필요한 거고, 또 등기소에서 바로 받아가지고 네. 이거 사전에 딱딱딱 맞춰가지고 진행하지 않으면은 해서 불가능한 건데, 이 과정에서 이제 요진 개발이 원래는 그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내야 될 재산세가 1억 5,213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됐었는데, 이 소유권이 하루 만에 바로 넘어오는 바람에 업무 빌딩에서 한 0.5% 정도 갖고 있다고 해요, 지분을. 네. 그 정도의 재산, 그러니까 70만 원 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이제 면제받게 된 거죠. 재산세를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양시에서는 이게 하루 만에 뚝딱 막 이렇게 그렇게 부실행정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논의했던 과정이 있었고, 이제 좀 그쪽 업체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좀 빨리 처리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 이혜림 의원은 이 몇 시간 차이로 이렇게 세금 납부 피하는 이거 꼼수 아니냐, 이 사업자도 문제인데 이 사업자 편의 맞추려고 사전에 서류 준비 다 해놓고 이전 등기 이제 하루 만에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고양시가 이게 제대로 된 행정하는 거 맞냐, 네네. 좀 이렇게 강하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자, 행정감사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고양시가 일방적으로 사업 변경을 추진하다가 국토부로부터 제동이 걸렸던 그 성사혁신지구 사업 잘 아시죠? 자, 근데 이번에는 당초 계획됐던 주민센터를
일방적으로 이전하려는 시도가 뒤늦게 확인돼서 이게 논란이 됐다고요? 원래 이제 성서혁신 지구 전체 면적 중에 한 네. 12.8%가 이제 공공행정이라고 아예 목적이 정해져가지고 고시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뭐 들어갈지도 사실 다 결정됐거든요. 청사일동 주민센터를 거기에 배치한다. 근데 이제 고양시가 그 옆에 이제 원당 4구역 개발하는 쪽에 그 지금 원당 복합 커뮤니티 센터 이 국비 사업 받아가지고 추진 중인 생활SOC 사업이 있거든요. 맞아요. 요거 두 개는 별개죠. 네, 예. 그리고 거기 원래 공공시설 8개 넣고 막 그 어느 뭐뭐 들어가고 그거 다 얘기됐어요. 근데 갑자기 변경 신청을 하면서 거기에 6개를 쫓아내고 네. 거기다가 주민센터를 놓겠다라는 변경 계획안을 기획행정위에 올려가지고 지금 행정 그 상임위에서 통과까지 된 상황이에요. 이게 뒤늦게 이제 건교위에서 알게 되면서 이 난리가 난 거죠. 여기에도 주민센터 계획하고 여기도 주민센터 계획하고 그러면 성사일동 주민센터 2개 놓겠다는 거냐. 이 성사혁신 지구에 주민센터 놓는 건에 대해 가지고 협의해가지고 변경 고시하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실제로 변경 가능하냐. 예. 이 주민센터를 설사 이제 옮긴다고 해도 거긴 공공행정 목적으로 이미 고시가 난 거거든요. 그럼 다른 공공시설 갖고 와야 돼요. 그럼 시에서 다른 공공시설 뭐 생각해 놓은 거 있냐? 전혀 없어요. 그럼 뭐 하겠다라는 거냐고 했는데 단초로 알 수 있는 게 이정영 부시장님께서 여기를 그전부터 얘기했던 기업 입주 시설 마련하겠다. 이게 처음에 앞서서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사업 변경 그 국토부에 계속 올해 초부터 요청했던 거. 그거 안 된다고 했거든요. 끝까지 그냥 일단 질러놓고 보자 뭐 이런 네. 거네요. 일단 지르고보자인 건데 이게 문제는 이 도시재생 특별법에 따르면은 절차들이 다 있어요. 주민 관계자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의회 의견 청취도 해야 되고 상급기관 협의도 해야 되고 더군다나 이제 국무총리 산하의 이제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에서 땅땅땅 해줘야 되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 협의가 전혀 안 된 사안임에도 이미 원당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 주민센터를 넣는 것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변경안을 기획행정위에 올려서 이미 통과시켰다. 이 말 통과해도 국토부에서 그 성사혁신지구 그거 빼는 거 안 된다. 그럼 다시 또 원상 복구하는 안 다시 올려야 돼요. 거기다가 이 문제가 뭐냐면은 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당 커뮤니티센터 원래 거기에 이제 6개 복지시설 거기 안에 경로당도 들어가 있고 네. 장애인 생활 이동 지원센터 있었고 드림 스타트 센터 이렇게 좀 약간 사회적 약자 그리고 노인 뭐 아이들을 위한 그런 복지시설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6개 다 쫓아내고 그 주민센터를 억지로 거기다 집어넣으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다 변경시키고 나면은 이 30% 이상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공모 절차도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대요. 그럼 또 앞서서 공모했던 업체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되겠다 건교위에서 이거 좀 기획행정이 먼저 통과시키는 데 좀 미안하긴 한데 이거 좀 사정 설명을 해가지고 이거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된다. 라는 좀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오늘이 지금 본회의가 지금 진행되는 날이거든요. 네네. 이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환경경제위로 또 가보겠습니다. 손동숙 위원장이 고양시 소상공인연합회가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변질됐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예, 손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임원 명단을 이렇게 거론하면서 지역 정치인 또는 향후의 관계자 등으로 이렇게 꽉 채워져 있어서 본래 목적과 달리 이게 특정 정치 집단의 사모임화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네요. 네, 이날 행감에서 또 이외에도 많은 문제가 지적됐다고 하는데요. 이 뭐 임원에 등록되신 분들 중에 본인 동의 없이 등록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또 연합회에 지급된 이제 시 예산 5천만 원 중 절반이 인건비와 경비로 나간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에서 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간단히 말하면 이제 기존 버스랑 달리 이 승객들이 이제 뭐 택시 부르는 것처럼 앱을 통해 가지고 정류장에 버스를 호출하는 좀 이런 신개념 교통수단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사실 도입 당시에 많은 관심들을 모았는데 네. 막상 이제 개통하고 보니까 이용객들이 이 운행 소요 시간이 너무 길다. 과거 주민들이 자체 운영했던 셔틀버스, 요게 이제 식사동에서 대곡역까지 식사동 버스라고 써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요게 대곡역까지 13분에 걸렸대요. 근데 이 똑버스 타보니까 20분 이상 걸리더라. 이유가 뭐냐? 자, 이렇게 질의했더니 담당 부서가 답변을 했습니다. 요 똑버스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지 않은 버스라서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를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운행 시간이 늦어진다 이렇게 답했대네요. 그 더군다나 이제 그 전에 이제 주민분들이 워낙 교통 뭐 불편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답답해서. 의지해서 해서 음. 셔틀버스 운영했었는데 그거 운행 못하게 하고 대신 이거 DRT 마련해 주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느린 상황이면은 그냥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안전벨트 빨리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건데 이거 좀 승인도 받고 막 그런 게 아주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갖고 그걸 계속 체근을 했어요. 그래서 대체 언제까지 가능하다는 거냐? 그래서 답변이 6개월 내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쪼록 좀 빨리 이렇게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양시가 조직 개편을 빌미 삼아서 고양시 청소년재단 그리고 고양문화재단의 신규 채용 합격자들의 임용을 몇 개월씩이나 이렇게 미뤘던 사실 저희가 이제 올해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문화복지 행정감사에서 김은남, 최성원 의원이 이들에게 임용이 지연된 기간만큼 고양시가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은남 의원이 지적한 부분들이 이동환 시장이 이제 전임 시장 때 취임했던 산하재단 대표들 몰아내려고 일부러 이렇게 직원 채용 안 하고 이렇게 뭉개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좀 의혹을 제기했고 최성원 의원도 마찬가지로 고양시가 이제 혁신 계획 뭐 이런 것들 핑계를 대는데 그거 말 그대로 그냥 핑계에 불과하다. 빨리 지금이라도 이 시장이 이 채용됐는데 이제 월급을 받지 못했던 이분들에게 빨리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인건비를 지급해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요건 뭐 주차장 관련 소식인데요. 이제 김민숙 시의원이 15일 행정감사에서 벽제동 679-13번지 유효부지의 주차장을 마련해야 된다. 네, 촉구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앞서서 5월 1일에 이제 5분 발언을 먼저 이 건 가지고 했었는데요. 고양동이 보시면 이제 좀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해요. 예, 그런데 벽제천 옆에 한 국어부지 한 면적 2,455제곱미터 정도가 있다고 하던데 거기에다가 이제 공영 주차장을 마련하면은 그냥 토지 매입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예산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김두한 주차교통과장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벽제동 웅산자원 인근의 유휴부지 주차장에 한 60면 정도 이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제 김민숙 의원이 요청했던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추진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한 거예요. 주차장이 조성되면 벽제천 건너에 고양동 상업지구가 있거든요. 거기 주민들의 주차난이 많이 좀 이렇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고양시 행정감사 주요 내용 짚어봤는데요. 앞에서 말했듯이 시장님은 이 행감 마무리도 안 하고 해외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나가셨죠? 네, 이게 행감이 월요일날 마무리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행정감사 펼친 시의원들이 좀 허탈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즐거운 생활정보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로봇 물고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일산 서구에 자리하고 있는 도시명 테마파크 원마운트에 가시면 물살을 가르며 멋지게 헤엄치는 로봇 물고기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는 요 로봇 물고기 3마리 이름은 어린 왕자와 함께 별에서 온 물고기입니다. 네, 어린 왕자가 자신이 살던 그 작은 행성을 떠나서 여러 곳을 여행하다가 8번째 여행지로 찾은 곳이 원마운트랍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요 행운의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자, 빨간 물고기 럽은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물고기. 그리고 파란 물고기 클롭은 소원을 이뤄주는 물고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얀 물고기 헨리는 힘이 세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물고기라고 합니다. 네. 로봇 물고기들이 참 사연이 많네요. 네. 예, 어쨌든 이 원마운트에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제 로봇 물고기를 이제 만나게 되시면은 같이 사진도 좀 찍고 인사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마운트 관계자분께서는 실내와 실외를 넘나들면서 물놀이와 다양한 어트랙션을 즐길 수 있는 성수기 준비를 요 로봇 물고기를 통해서 완벽하게 마쳤다. 라고 초청 인사를 전했습니다.